성장률을 높이지만 등골이 서늘한 경고라. 일단 이 지표를 먼저 보시죠. 이 지표를 보면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올해 대한민국 성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한 지표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산업연구원이거든요.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이 5월 30일 발표하기를 2.5% 성장을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은행도 지금 올려서 2.5%까지 올라갔죠. 한국개발연구원도 2.6%까지 올렸습니다. 여기다가 한국금융연구원도 2.5%까지 올렸습니다. 이제 산업연구원마저도 올렸다는 뜻이에요.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정부도 올리겠죠. 아직 정부는 안 올렸지만 올릴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처도 올릴 것 같고요. 한국경제인협회도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률이 평균으로 쭉 가면 현재는 2.36%지만 2.5%까지도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뭐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게다가 산업연구기관은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여기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경제 중에서 산업별로 경제를 분석하는 최고의 저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게 뭐 이념상의 진보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경제를 볼 때 굉장히 꼼꼼하게 챙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업연구원에서 나오는 지표가 항상 기사가 써지거든요. 그것도 크게 기사가 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꼼꼼하게 분석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2.5% 성장을 한다는 건 성장률이 많이 높아졌다. 올해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장률을 높이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잖아요. 그 뒤에 등골 오싹한 경고가 온다. 이 말씀을 제가 안 드렸죠. 실제로 말입니다. 성장률은 높였지만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2.8%까지 하반기에는 2.5% 이하로 떨어진다. 지금 산업연구원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가 무너진다는 것이 등골이 서늘한 경고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대단한 의미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보십시오. 지금 산업연구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산업연구원입니다. 민간 소비는 1.8% 성장이 조금 더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실제로 조금 더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나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예요. 그보단 낫죠. 설비 투자도 2.3%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나 수출이 8.3%로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수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률을 높게 잡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수입은 1.4% 성장을 하고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내수가 지금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 소비가 1.8%까지밖에 성장을 못하면 이게 내수가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1.5%가 된다는 것도 내수가 힘들다는 이야기고요. 설비 투자가 2.3%까지밖에 성장 못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부 소비를 늘리면 전체 소비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소비가 늘리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자고 하지만 이게 뿌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니까 충격이 되죠. 내수가 지금 우리에게는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지표로 계속 보여드릴 때 관광상권 외에 골목상권은 어렵다. 지역상권은 진짜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관광상권 빼고 나머지 상권들은 초토화에 대한 개념도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실이거든요. 지금 산업연구원에서도 대한민국의 소비에 대한 우려감 확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기가 하반기에 나빠진다는 거 다시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상반기는 좀 좋을지 모르나 하반기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조심은 항상 조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수출은 좋거든요. 수출은 아직까지 기저효과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2023년 1월을 보면 마이너스 16.6%예요. 2024년 1월에 플러스 18% 기저효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2월, 3월, 4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기저효과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예, 수출이. 그러나 수출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산업연구원이 보는 것도요, 올해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는요 355억 달러 정도 이룰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2022년 477억 9천만 달러의 마이너스, 2023년 99억 7천만 달러의 마이너스, 여기에 비하면 월등하게 빨리 늘어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내수가 나빠지니까 최악이다. 지금 올해도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경제에는 등골 서늘한 경고라는 뜻입니다. 이게 수출은 좋아져서 수출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게 낙수 효과로 뚝뚝뚝뚝 떨어지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워낙 비용이 많이 올라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보너스까지 주고 나면 완전히 아자작 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수출만 좋아서는 내수를 살리기는 쉽지 않고요. 내수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규제개혁이 뒤따라야 됩니다.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돈을 풀면 물가가 올라가서 소비는 더 꼬꾸라지거든요. 이것을 경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 개선입니다. 최저임금을 개선하고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선하는 것. 이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